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면서 대선 열기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의 한 표를 줄지 이미 결정한 분도 계시고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대선은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고 검증할 수 있는 TV 토론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특히 지역에서는 단 한 차례의 텔레비전 토론이 열리지 않아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때문에 후보들의 부산 발전 공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오늘 KBS 부산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선거 캠프 관계자 두 분씩을 모시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부산 공약을 집중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정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박민식 새누리당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김영춘 민주통합당 부산 선대위 공동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공통질문과 상호토론, 자유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좌석 배치에서부터 모든 질문과 답변의 순서는 공정성을 위해 사전 추첨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각 질문마다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네 분께서는 답변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먼저 부산의 판세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지만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 4월 총선에서 야권이 40%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부산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높은데요. 이를 반영하듯 오늘 두 후보가 나란히 부산을 찾아 유세 대결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5일 앞두고 있는 부산의 판세, 여야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부산 시민의 표심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하기 전에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산 출신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단일화 될 시에 제법 지지도가 좀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석연찮게 사퇴를 하게 되면서 계기가 반전이 되어서 우리 박근혜 후보가 큰 격차를 지금 벌리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참 진행하던 중에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중간에 그만둬버렸습니다. 이것은 수험생이 시험 치다가 시험 방식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그만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실망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도 보면은 캐리어가 대통령 실장이나 이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국가나 부산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께서 큰 실망을 하고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자, 답변 시간은 1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못 드린 점 양해를 드리고요. 자, 민주통합당에서는 대선 5일을 앞둔 부산의 표심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네, 우선 전국적인 판세를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우리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뒤에서 쫓아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그런 아주 좋은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산에서도 원래 저희들이 목표로 한 40%를 목표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미 40%의 지지율을 지금 육박하고 있고 이 정도 추세 같으면은 한 45%에서 50%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문재인 부산 담쟁이 캠프에서는 이런 부분에 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갈 자세를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기 전에 네 분 모두 시간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그중에서도 부산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의 부산 전략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부산 전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지난 20년 동안 부산은 새누리당의
그 일당 지배, 독과점적인 지배 속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다른 시도보다 더 후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고용률, 신생아 출생률, 또 삶의 질 비교 이런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실업률이나 자살률, 노인 인구 비율 이런 면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고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도시라는 점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준비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 기지로서의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부산이 앞으로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수도권과 버금가는 그런 2대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일자리를 찾아주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는 긍정적인 정책 경쟁 적극적으로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의 부산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입니다. 예, 우선 이제 선거가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좀 밀리고 있는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최근에 국정원 여직원 28살밖에 안 되는데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십 명이 쳐들어가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우기는 것은 사실은 국민에 대한 인권 침해죠. 이런 부분은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박근혜 캠프는 박근혜의 심볼 그대로 원칙에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자세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오늘도 마침 박근혜 후보가 서면에 왔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그 억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박근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하던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후보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부산 시민들이 직접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부산 지역 공약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공항 문제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현 정부의 동남권 신공항은 입지 선정 문제로 이 동남권 지역에 상처만 남기고 결국 백지화됐는데요. 대통령 공약이었던 사업이 백지화가 된 것에 부산 시민의 충격은 더 컸습니다. 집권을 하게 된다면은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양측의 입장이 궁금한데요. 이번 질문은 새누리당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합니다. 근거법. 그래서 제가 그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지금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가덕도의 신공항을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 전원 서명회에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용역을 해가지고 그 입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부산에서는 여러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두고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김해공항의 가덕도 이전이라는 확고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 용역을 해서 결정을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서면에 박근혜 후보도 오셔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그러한 신공항을 반드시 건설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신공항은 가덕도 신공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박근혜 후보도 가덕도 신공항을 사실상 공약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발의한 부산국제공항공사법을 통과시켜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민주통합당에서는 집권하게 되면 신공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정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만들어 놓은 그 약속들, 특히 747 제대로 지켜졌습니까? 저는 표를 얻기 위해서 약속만 늘어놓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은 바로 이것을 인수위에부터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수위에서부터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5개 강력시의 협의체를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부터 해서 이것이
추진력 있게 정권 초기부터 이 가덕도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재인 후보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부산 지역에 있는 1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들 역시 총력을 다해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느 당이 더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설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덕도 신공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공항 건설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호 토론에서는 질문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주어진 시간 안에 재량껏 토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에 4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질문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자의 답변 시간을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누리당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4분입니다. 예. 문재인 후보는 직접 자신의 어떤 발언으로 가덕신공항을 건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난 12월 7일 제주 유세에서도 동남권 신공항과 제주 신공항을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가덕도 신공항을 할 것 같으면 가덕도 신공항이라 그러지 동남권 신공항이라고 칭하는지, 그리고 그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이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과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2월 7일 날 또 문재인 후보께서 직접 부산에 오셔서 그때 당시에 부산에 수십 명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오셨습니다. 그때 특별 의원총회를 열어서 동북아 중심 물류 중심 도시 특별법을 저희들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 법에 보면은 육해공 이 입체적인 물류 체계를 완성시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충분히 누구나가 이해하기 쉬울 정도로 가덕도 신공항이 바로 이 입지적 최적지라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만큼 확실한 저는 그 표현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왜 그러면 가덕신공항이라 하지 우리 현 정부에서도 백지화 시킨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똑같은 용어를 쓰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고 그것은 그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 정부에서 했던 동남권 신공항과 예. 문재인 후보가 얘기한 동남권 신공항 차이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재인 후보께서도 기존에 그동안에 부산 시민들이 추진해 왔던 그 용어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부산 시민들께 또 이 신공항 문제를 보다 더 다가서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식적인 명칭을 우리가 우리 이 국제공항으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표현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을 더 통크게 아우르는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용어가 저는 훨씬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경남에서는 밀양을 지지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밀양으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박근혜 후보가 용어 자체에서 가덕도냐 또는 어디냐라는 지명이 오히려 더 빠져 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현수막에도 그렇게 붙어져 있다라고 말씀들을 주시고 또 정책 공약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역 정책 공약에 보면은 5번째 보면은 아니 그럼 뭐 그냥 현 정부에서 신공항이라고 제가 동남권 신공항이나 제가 지금 답변을 말씀하시는 신공항이라는 표현만 차이가 있지 없잖아요. 여기에는 동남권이라는 용어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이 훨씬 더 애매모호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미 백지화됐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공약을 안 하고 확실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니죠. 왜 아니 내가 신공항이라는 질문을 표현은 제주도도 동남권 신공항이 될 수 신공항 있고 차이가 뭐예요? 똑같은 이 현 정부에서 백지화된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쓰시는데 현 정권에서 얘기하는 왜 똑같은 그 용어를 쓰시냐 이거예요. 백지화된 김 용어를. 의원님께서 조금 뭔가 좀 아니 뭐 똑같잖아요. 오해를 하실 수- 동남권 신공항 똑같잖아요. 지금 문재인 후보도.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동남권이라고 표현하지 이것을 아니, 명칭을 그러니까 변경시킬 우리 필요가 부산 없는 거지 시민들이 없는 거지 우산을 않습니까? 어? 자, 잠시 뒤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상황인데요. 민주통합당이 주도권을 쥐고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분 역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2월 9일 박근혜 후보께서 여의도의 모 식당에서 신공항의 문제는 약속을 한 것인데 지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예. 아십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역 공약으로 그 박근혜 후보가 하시려다가 취소를 했어요. 근데 이 발언 이후에 대구의 지역 신문에서는 이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그 용어 자체를 남북권 신공항이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후보가 재추진할 것이다라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정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구 쪽에서 남북권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남북권 신공항이라는 그 용어는 호남, 충청, 영남을 포함하는 그런 공항을 만들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들이 부산에서 추진하는 김해공항의 가덕 이전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흐려지기 때문에 남북권 신공항이라는 용어를 써서는 안 된다 해서 그 용어를 철회를 했습니다. 언제 철회를 했습니까? 아니 철회를 했으니까 거기 남북권 신공항이라는 용어가 일절 지금 우리 공약집이나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날 그 부산의 대선 공약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김 의원님? 7대 공약. 물어보세요, 그냥. 7대 정책 공약에 보면은 네. 여기 이제 우리 부산의 유력한 그 일간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네. 7대 공약에 보면은 아주 유감스럽게도 여기서 비판 기사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물 문제와 신공항 핵심이 빠져 있다. 그래서 7대 공약 안에는 이 지역 정책 공약에 신공항, 아예 신공항 자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 말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선거 공약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의 선거 공약서죠. 여기에 보면 부울경, 여기 분명히 못을 박아놓고 있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반드시 건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약서입니다. 여기 보면은 어디에도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꾸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사실 현수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중앙공약서 그리고 여기 방금 보여드린 공약서에는 오히려 그 실천 의지가 훨씬 우리 박근혜 후보보다 약하다. 박근혜 후보는 사실은 여러 번에 걸쳐서 부산 시민들이 원하는 그 공항을 반드시 짓겠다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 의원님, 아니죠. 어떻게 정확한 코멘트는 이랬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 입지 선정이 맞다면은 이런 식의 뭐 하다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입지 선정이 그 조건이 맞지 않다면은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여지를 남겨두셨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부산에 관련된 대선 공약의 핵심에 이것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꼬집은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유력 일간지에서 꼬집은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공약집을 지금 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어찌 보면 정책에 있어서 진정성과 일관성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 선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공약서보다- 뭐냐면 예. 박 의원님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약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1일 날 7대 정책 공약에서 왜 신공항이 빠져 있는지 아니 지금 답변을 선거 해주십시오. 공약서에 이거 선거법에 있는 겁니다. 선거 공약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 근데 것이 가장 중요한 제가 거죠. 보니까 예, 잘 어느 알겠습니다. 당 후보든지 간에 네. 이 신공항 문제와 관련한 상호 토론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주제 없이 진행되는 상호 토론 시간에 이어서 나가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부산에서 마련한 18대 대선 토론 부산 여야 정당에게 듣는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이 파생해양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지원이 미미해서 금융중심지 구축 사업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인데요. 부산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의지와 대통령의 인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정당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약은 무엇이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의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부산이 서울 여의도와 함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한참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껍데기는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들어올 알맹이가 없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우선 문형금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그 문형금융단지의 특성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 첫 번째 조치로 선박해양투자은행을 설립을 해서 선박 플랜트 금융이라든지 또 선박 펀드 운용, 선박 및 해운 보험과 관련된 그런 지원을 하는 특수은행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전기금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선박 플랜트와 관련된 그 사업의 특성이 수천억 원씩 한꺼번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주 정도 해갖고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은행의 설립이 반드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문형금융단지를 해양조성금융특구로 지정을 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해양조성과 관련된 금융중심지를 육성해 나가는 특화 사업을 하면서 싱가포르 수준의 조세 특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운 항만 관련한 기업들이 본사 이전을 지원을 해서 부산의 금융중심지가 이런 선박 금융중심지로서의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공약과 실현 방안 새누리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입니다. 예. 우리 부산의 문현금융중심지는 해양 및 파생상품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는 이러한 문현금융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선박금융공사가 설립되면은 조선산업, 조선기자재 산업이 발전을 할 것이고 지금 정무위에 그 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그것을 선박금융, 해양금융을 포함한 폭넓은 해양금융공사법으로 해서 통과를 시킬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선박금융전문대학원 설립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문영금융단지의 63층짜리 국제금융센터 빌딩 13, 14, 15층에 카이스트 금융전문대학원 분원, 부산 분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 용역비 예산 3억 원을 배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곧 카이스트 이사회에서 그것이 의결되면은 부산에 그 금융 전문 교육기관이 생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업체 세제 혜택이라든지 선박금융, 해양금융을 다루는 금융부서의 부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해서 지금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생상품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에 주가지수 선물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CCP 장외거래소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부산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야 정당의 공약 들어봤습니다. 이 주제로 이번에는 상호 토론을 벌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각 정당에 4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자의 답변 시간 역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보면은 부산의 이 선박해양금융중심지 지원을 위해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겠다. 이게 공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선박금융이라는 게 굉장히 대규모의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2011년 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의 선박금융에 투입된 자금이 포괄적으로 약 8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박 후보께서 제시한 선박금융공사의 자본금, 이 기금의 규모가 한 2조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정도로는
아마도 신규 선박 건조나 플랜트 건조 또 이외에 꼭 필수적인 사업을 지원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일 겁니다. 예상컨대는 이 선박금융공사가 부실 위험이 높은 중소조선소나 해운사를 중심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부산이 실질적인 선박금융의 중심지가 되기에는 이게 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특수원행의 설립이 훨씬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론 선박금융공사 지금 2조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춘 위원장님 얘기도 일리가 있는데 이 2조 원만 가지고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박금융이라는 것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펀드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금융공사가 국책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할 때 수월합니다. 2조 원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외자를 유치한다든지 국민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운용을 해야지 딱 그 2조 원만 가지고 운용을 하기는 곤란하다고 보고 제가 그런 펀드 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1월 달에 중동에 외자 유치하러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 해양 금융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해양 투자은행을 설립하는 게 좋다 이러시는데 은행이라는 것은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투자라는 데 있어서는 정책적으로 선박금융이나 해양금융은 투자가 돼야지 이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보다는 정책금융공사와 같은 일종의 정책투자기관으로서 설립을 한 다음 그 기관이 펀드도 구성해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기금의 설립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네. 그 선박금융이나 이 조선해양산업 전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국책기관인 공사의 설립이 전가의 보도가 될 수는 없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금 지원만 하더라도 펀드를 만드신다 그랬지만 그런 펀드를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금융사업 투자 업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국책기관이 굉장히 불편하고 몸이 무거운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전부 이렇게 FTA다 아니면 WTO 체제다 해서 이 보조금을 쉽게 줄 수 없는 체제거든요. 정부나 정부 이익을 받은 기관이 특정 무슨 조선소에 또 산업에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간주될 경우에는 제소를 당할 수도 있고 상기 관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접근보다는 특수원행을 설립을 해서 그 특수원행에서 자본금을 가지고 그 자본금을 레버리지를 해서 좀 더 많은 신용을 일으키고 그래서 조선산업과 이 금융산업을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예, 민주통합당에서 시작된 금융도시와 관련한 상호토론 첫 번째 4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상호토론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4분입니다. 예, 아까 얘기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만은, 공사 형태가 돼야 이 금리 조달에 이자율도 낮고 훨씬 신뢰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형 금융 중심지 지원이 제대로 지정만 해놓고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2009년도에 금융 중심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법인데요. 그 법이 우리 조경태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게 2년을 넘어 끌은 끝에 겨우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 법사위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부산 특혜 주는 법이라고 발목 잡아가지고 부산의 시민단체들까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총선에서 낙선운동 하겠다고 한 결과 작년에 겨우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지금 파생 금융시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CCP 장외거래소 지금 작년 연말 잔액 기준으로 장외에서 파생상품 거래 액수가 7,000조입니다. 7,000억이 아니고 7,000조의 거래 액수를 지금 한국거래소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부산에 있는 한국거래소에 얼마나 많은 수수료와 수익이 발생하고 그것이 부산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본시장법 중에서 CCP 그 부분만
따로 해가지고 이번 정기국회 안에 이 우리 정무위 여야 합의 겨우 시켜가지고 법사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역시 민주당 법사위에서 또 발목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정무위 김정인 의원님 이제 민주당 질문을 좀 간사가 해주실까요? 법사위에 네. 가서도 설명을 하고 했는데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이거 안 되면요. 우리 파생상품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기능 못합니다. 왜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민주당 자꾸 네, 김정은 의원님 2분이 지났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기 하는 걸 바랍니다. 발목을 답변 잡는지 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금융중심지법이나 이번에 그 문제가 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앞에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국회에서 심의는 충분히 제대로 심의를 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죠. 그런 점에서 이 금융중심지법은 결국 민주당이 아니 그때 뭐라 합의 했냐 하면 찬성을 해서 통과를 조경태 시켜버리고요. 의원님이 반대한다 그랬어요. 아니요. 우리한테. 아니요, 그래 아니요. 조경태 제가 의원한테 답변을 마저 물어보고 드릴게요. 반대 안 한다 하고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30초 질문도 다 하시고 답변 시간까지 다 네. 뺏어버리시면 제가 답변을 네, 어떻게 김현철 하겠습니까? 의원님 아까 또 답변해 그래, 주시기 얘기를 바랍니다. 너무 따고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파생상품과 관련된 이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지금 우리 당의 법사위원장이 이번 예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법안입니다. 아, 그 왜 그래서 정기국회 왜 못 심의를 하면 되죠. 제가 좀 네. 저한테 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 조경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18대 국회 그 새누리당이 의석수가 얼마나 됐죠? 167석이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167석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85석이었습니다. 한 2배 정도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발목을 잡아서 통과 못 시켰다 하면은 부산 시민들이 아니 웃으면- 잘 왜냐- 제 이야기 아시잖아요. 하겠습니다. 금융중심지 뭐냐면은 지원법 법사위에 상정을 안 시켜줬잖아요. 왜냐면은 민주당 그러면 간사가. 다수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도 상정을 없다는 안 거 아닙니까? 시켰잖아요. 제가- 상정이라는 게 여야 의원님, 합의 제가 지금 간사의 답변을 합의가 하고 있지 있어야 않습니까? 되는데 합의를 안 해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아니, 그래서- 그걸 제대로 말씀을 그래서 하셔야지.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중심지법이 어쨌든 저 조경태와 또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섰기 그거는- 때문에 겨우 된 그렇죠. 그거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년 6개월 새누리당이 그러면 2년 6개월 동안에 다수당으로서 한 역할이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다수당으로 그래서 제가 박영선 남 탓을 하면 의원 안 되고 20번도 넘게 찾아갔습니다. 의원님, 남 탓을 해서는 안 되고 남 탓이 이 법을- 아니라 왜 이 법을 그걸 정당하게 네, 통과시키는 금융도시 노력을 해야 육성과 거예요. 관련한 양쪽 정당의 공약을 제발 좀 들어봤습니다. 이제 자, 상호 토론이 파생상품법 이어질 때 그거는 좀 서로에게 통과시키기. 시간에 대한 존중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제를 정하지 않고 상호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 중에서 좀 미진한 부분도 역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가 토론의 주도권을 쥐고 주어진 시간 안에 재량껏 토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각 정당에 4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주통합당의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의 자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는 올해 6월 28일 기자회견 또 7월 2일 언론사에 대한 공개 서한을 통해서 첫째로 대통령 후보로서 최소한의 자질도 없다. 문재인 후보는. 두 번째로 부산 총선 결과를 보면은 경쟁력이 너무 없다. 또 세 번째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회주의인데 여건이 좋을 때는 부산시장으로 나와라, 국회의원으로 나와라 할 때 다 거절하다가 여건이 좋으니까 국회의원으로도 나오고 또 대통령으로도 나왔다. 기회주의다. 마지막으로 지난 민주통합당의 부산 총선 공천을 보면은 이것은 친노 패권주의의 일색이다. 그래서 이것은 새정치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다. 이런 이제 평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은 어떻게 한 2달 사이에 그럼 문재인 후보에 대한 그런 기왕의 자질 평가가 좀 바뀌었는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내에서 경쟁을 할 때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과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아주 약간 아픈 부분도 저는 검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경쟁력 부분이나 자질 문제에 대해서는 당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고 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선택과 판단을 또 존중을 하고 있고 그 자질과 경쟁력이 지금 박근혜 후보를
앞서는 그런 형태로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재인 후보의 5가지 5대 불가능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미 문재인 후보가 잘 넘어섰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또 저는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히 또 승복하고 또 함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했던 우리 조경태 의원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좀 잘못된 평가였는지 아니면 그 사이에 두세 달 사이에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좋지 않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가 상당히 이제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아주 훌륭한 자질로 다시 태어났다는 말인지 좀 애매하고 두 번째로는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 뭐냐면은 우선은 문재인 후보는 1년 전만 해도 정치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스스로가 많이 밝혔죠. 국회의원도 싫다. 뭐 하물며 대통령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가 안 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연 우리 문재인 후보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인가? 지난 FTA 문제다. 또 제주 해군기지 이런 국가 현안에 있어서 말을 쉽게 바꾸지 않았느냐. 마지막으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 교육, 안보 이런 총체적인 위기 상황을 문재인 후보가 한 번이라도 극복해내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질평가와 함께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만약에 제가 박근혜 후보하고 경쟁했으면은 문재인 후보는 5대 불가론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후보는 아마 10대 불가론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민들이 각 후보에 대해서는 네. 정정당당하게 평가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주도권을 쥔 4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주도권을 쥐고 상호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어진 시간은 4분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 사무실을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댓글을 다는 그런 불법 선거 운동을 하는 사무실, 신고가 되지 않은 사무실이고 그 사무실의 책임자는 새누리당의 선대위 SNS 미디어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그 사무실 임대료는 또 선대위 간부가 지불을 했다 이런 보도 내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새누리당이 기왕에 이런저런 불법 선거 운동들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개화된 시대 2000년 12년에 치르는 선진 조국의 미래를 열어가자고 주장하면서 이런 불법 선거 운동을 자행해서 되겠는가 이런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두 분께서 내용을 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지금 우리 김영춘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 보도를 보았습니다만은 이미 선관위에서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안의 그 명명백백한 이제 규명이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의혹이 해명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고 제출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그 댓글 하나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다. 또 박근혜 후보의 그 가방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컨닝했다. 이런 것은 우리 선거를 떠나서 사실은 새로운 정치 발전이란 측면에서는 대단히 참 아쉽고 상당히 참 그렇습니다. 예. 국정원 여직원 그 선거 관여 여부는 지금 현재 그 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지금 경찰에서 갖고 가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은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속 기록이라든지 어떤 기록을 어떻게 누가 남겼는지 하는 것들을
하드디스크를 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그런데 이 문제 시간이 좀 걸린다고 참 하니까. 네거티브 좀 안 나오나 하고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 아시다시피 옛날 이해창 후보 때부터 참 제가 네거티브 방지하는 그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해가 와서 네거티브 선거전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일 최근에는 그 나경원 서울시장 선거 때 보면은 그 뭡니까 그 뭐 이상한 뭐 청탁 전화 받았다 해가지고 막 왈가왈부하다가 나경원 후보 떨어지고 나니까 올 무혐의 돼버리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피부시합니다. 아니 주도권을 그런 갖고 질문하고 있는 네거티브들이 내용인데. 이렇게 또 나오고 이 지금도 보면은 네, 그게 그중에서도 네거티브가 국정원 아니죠. 지금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지금 또 뭐 국정원이 이렇게 지금 봐야 관여 된다 여부를 그러고 제대로 이 조사하기 지금 위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아직 경찰이 고발을 해둔 상태고요. 네. 그 고발을 해서 하드디스크를 조사해 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증거도 그걸 갖고서 아무것도 없이 네거티브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미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거 해놔놓고 그렇게 하면 지금 됩니까, 민주당에서 그 국정원 여직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고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이거는 경찰에 제시를 해줘야죠. 댓글을 달았다고 지금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는 최소한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 자꾸 이번 선거에 대해서 네거티브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으로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주제를 정하지 않고 상호 토론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부산에서 마련한 18대 대선 토론 부산 여야 정당에게 듣는다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문제는 어느 지역 할 것 없는 이 고민거리지만 특히 부산의 경우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부산을 찾아 떠나가고 있는 것이 이 현실인데요. 최근 한국은행 부산본부의 자료를 보니까 부산 지역 대학 출신 10명 중에 4명이 부산을 떠나는 것으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부산 지역 청년층의 유출이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각 정당에서는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또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민주통합당 답변부터 듣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먼저 이 일자리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만은 이거 하기 전에 네거티브 부분을 자꾸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정말 적반하장입니다.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그 말은 제가 죽여야 되겠다. 강만희 씨가 안철수 교수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아주 극언적인 발언도 하셨고, 그리고 김무성 의원께서는 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테러 자작극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주 헛소문을 갖다가 지금 퍼뜨리고 있는 이것이 바로 네거티브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새누리당이 과연 할 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합니다. 그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는 청년 일자리만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만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노인 일자리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적극적으로 부산 일자리 통합 지원본부를 대통령 직속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본부를 통해서 부산 일자리 창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정책 공약이고요. 두 번째로 동남권 공공기관에 동남권 소재 대학의 60%를 졸업생을 채용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하는 것이 주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새누리당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산의 대학생 졸업자 중에서 10명 중에 4명이 부산을 떠나고 있습니다. 순유출 비율이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부산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임금이 서울 수도권 대학 졸업자보다도 연 500만 원 정도 적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 근무 환경 문제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왕의 어떤 제조업 중심의 그런 일자리 가지고는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이 부산에서는 이제 영상 디지털 밸리, 또 의료 관광, 또 금융 중심 이런 서비스업, 고도의 서비스업의 어떤 고도화 이런 데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뿐만 아니라 또 고용도 함께 가기 때문에 부산의 신성장 동력으로서는 여기에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든 더 이상 지방대, 특히 청년들이 2등 국민으로서의 그런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러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상호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정당에게 4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4분의 시간 동안 잘 활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상호 토론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해서 서로에게 지나치게 네거티브적인 공격적인 발언, 또 주제와 상관없는 발언들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에서부터 4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방금 박민식 의원님께서는 일자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공약집 117장에 보면은, 7쪽에 보면은, 새누리당이 이 부산 7대 공약에 이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좀 빠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아니, 지금 아까 우리 신공항, 부분 때도 우리 조경태 의원께서 이제 그 공약집 말씀을 하셨고 또 공약 저희들은 이제 공약서죠. 이것은 선거법에서 정해주는 이제 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또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정당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과제 또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난제들 중에서 청년 일자리만큼 더 중요한 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가 또는 대통령 후보를 배출한 정당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서운한 생각이 좀 박 의원님, 제가 박 의원님의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잘해주고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필이면은 7대 공약 안에 왜 그 7개 공약은 4개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일자리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역 공약에 빠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애착이 박민식 의원님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민주당의 그 부산 공약집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3개 공약이 주요 공약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공약도 들어가 있고 또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부산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의 정치권에서도 책임을 져야 될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나 그래 빠진 건지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 조경태 의원님과 제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공약서는 그냥 재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자리, 지금 박근혜 후보의 공약 일자리 늘리고 지키고 올리는 3대 약속. 이것은 비단 부산의 공약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국가적인 공약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 중심은 한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 창업자인 주커버그, 제2의 주커버그를 왜 못 만드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박근혜 후보의 창조 경제론입니다. 자, 박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회 하는 것이 부산에 대한 그 정책 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고 또 우리가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포괄적인 박근혜 후보의 그 공약은 일자리에 대한 공약은 있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은 부산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과연 있느냐? 그럼 있으면은 한번 내놔봐라는 거죠. 예. 아니, 부산에 대한 공약이 왜 없습니까? 부산 지역의 대학생들을 위해서 스펙을 초월한 청년 아카데미
또 뭐 여러 가지 대학 창업 네. 기지화 이런 데 많이 알겠습니다. 있죠. 민주통합당에게 배정됐던 4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쥐고 4분간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할까요? 지금 네가 할래? 지금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또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뭐 여러 가지 이제 같은 점 다른 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물고기를 그냥 줄 것이냐 아니면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냐. 제가 보기에 박근혜 후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오히려 그냥 물고기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물고기를 주면은 쉽죠. 손쉽고 편한 방법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아들, 딸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측에서 공공분야 또 공무원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공무원 일자리 50만 개, 근로시간을 감축해서 70만 개를 확대하겠다.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그리스 사태를 보면은 그리스에는 일반인들보다 경찰이나 공무원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위기가 나왔을 때 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제가 답변을 좀 해야 되겠죠. 예. 문재인 후보가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이 공공 분야의 특히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가 약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지 수요가 늘어가면서 복지 요양사라든지 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사회적 일자리가 참 많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만 공공분야 종사자가 아니거든요. 공공기관 종사자나 아니면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이 다 공공 서비스 종사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공무원을 몇십만 명 늘리겠다 이건 좀 너무 과장된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아까 박근혜 후보 일자리 공약이 뭐 늘리겠다 이런 식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부산 지역만 국간을 놓고 봐도 부산 지역에서 부산 인재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역의 인적 자원을 육성하겠다. 그리고 동남권 공공기관에는 우리 동남권 소재 대학 졸업생들을 우선 채용하는 채용 의무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공약을 부산 지역에 제시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부산시당 공약에 들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방 공기업들 의무적으로 그 지방대학 출신들 의무적으로 10% 이상 채용하기로 하는 거라든지 대학 등록금 문제를 뭐 이자율을 싸게 해준다든지 그런 관련 공약. 이제 박근혜 후보의 전체 중앙선대위 공약은 근데 아닌 거죠. 아까도 자꾸 이 부산 공약에 왜 없냐 하는데 지금 민주당 부산 공약은 13개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각 그 지역별로 7개씩을 했습니다. 부산 7개, 경남 7개, 울산 7개. 그렇게 7개를 맞추었는데 전체 일자리라는 것이 뭐 어디 부산 뭐 경남에는 또 필요하고 울산에는 필요 없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는 당연히 최우선 순위로서 전체적인 공약에 들어가고 그 7개는 부산이나 울산, 경남에 가장 필요한 공약들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 말씀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부산시당이 약속하는 것과 대통령 후보가 약속하는 것은 그 비중이 다르고 앞으로 추진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저희들의 일자리 공약과 새누리당 공약이 차별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상호 토론의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부 부활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이 해수부 부활에 대해서는 문재인, 박근혜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형태나 입지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는데요. 해수부 부활을 주제로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각 정당에게 3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부산을 동북아의 해양 허브로 만들겠다.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슬로건인데 그런 관점에서 신항을 물류 기지의 중심, 또 북항 재개발, 친수구역, 또 남항을 수산 클러스터
뭐 이런 삼각편대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부산을 물류기지의 중심으로 놓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셨는데 또 광양에 가서는 광양도 또 물류기지의 중심으로 놓겠다 이런 이제 발언을 아마 하신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투포트 시스템이라고 하죠. 부산과 광양 두 개를 다 발전시키겠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시행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부산이 세계 물동량 2등 항만에서 지금 5등 항만으로 쇠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문재인 후보의 그 공약, 투포트 시스템을 계속 추진한다는 뜻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문재인 후보께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요만하고 저기서 저만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표현은 아니고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주 그 의지가 강한 부분이 있으십니다. 국가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시키지 말고 그 지역이 더 자생력을 갖춰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지금 해양수산부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것을 폐지시킨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께서는 부산에 오셔가지고 많은 많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부산을 동북아 물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당론으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점만 봤어도 문재인 후보의 그 진정성은 저는 이미 드러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경태 의원께서 과거에 해수부를 이제 폐지하는데 새누리당이 앞장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정부가 들어오면은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 정부조직법 내용에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기재부, 정부통신부 각종 부서가 어떤 거는 통합을 하고 어떤 거는 분리를 하는 것이죠. 통으로 쉽게 말해서 가는 거죠.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했다고 해서 박근혜 후보가 해수부를 폐지하는데 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죠. 지금 민주당 의원들도 그 당시에 46명이 그 정부조직법 해수부 폐지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다시 주도권을 쥐고 3분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해수 부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18대 국회는 절대 다수당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167석 가량이 되지 않았습니까? 친박연대하고 합쳐가지고. 그리고 민주당은 한 85석 정도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의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고 그 속에는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님을 포함해서 해수부 폐지에 대한 법안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해수부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에서도 우리 민주당과 함께 공통된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러면 폐지를 시킨 주도했던 정당으로서는 대국민께 또 부산 시민께 한 번쯤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우선 당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한두 명도 아니고 48명, 과반수가 넘습니다. 48명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태 의원, 제가 의사록을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그 당시에 해수부 폐지에 그 정도로 반대했다고 하면은 반대를 했어야죠. 조경태 의원이 그 당시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왜 부산 시민들과 함께 반대 투쟁을 했고 두 번째는 거기서 도저히 우리가 80석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길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가 거기에 거수기 노릇을 하러 들어갑니까? 그건 당연히 우리가 불참을 통해서라도 반대 의사를 더 강력하게 밝히는 게 있죠. 그러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48명이나 왜 거기 찬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해수부 폐지하는데 찬성했다가 왜 지금 해수부 부활하느냐. 자, 이런 말씀을 하셨지 제 이야기는 않습니까? 뭐냐면요.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해수부 폐지의 주도적인 입장을 내건 것은 새누리당이 맞지 않습니까? 그건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 그러면은 예. 새누리당에서 주도해서 이 법안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과 사과가 아니, 전제가 되는 사과가 것은 아니죠.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지금 부산, 지금 말해서 동부가 해양 수도를 지향한다. 이것은 부산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역할을 박근혜 후보는 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니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부가 해양 수도로 부산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기 때문에 동부가 해양 수도를 만들기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겁니다. 그 컨트롤 타워가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양수산부가 부활되어야 된다. 너무나 자명한 인과관계 아니겠습니까? 전제가 사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한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오늘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각 정당에게 마지막 발언의 시간을 1분씩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말씀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주통합당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5년간 시민 여러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다시 그 힘든 5년 반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어도 역시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그 밥에 건나물인 거죠. 지난 5년 동안 동남권 신공항이 폐기되고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고 북한 재개발은 지지부진하고 부산 경남 주민들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표를 줬지만 남이라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거 핵심 측근들까지 박근혜 후보의 당선은 시대의 후퇴다,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후보 부산 사람입니다. 부산에서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부산에서 활동을 했던 부산 사람 대통령을 만들어서 부산 문제를 잘 이해하는 지방 대통령, 서민 대통령 꼭 좀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네, 임명 말씀 함께 이루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새누리당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1분입니다. 예,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18대 대선일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도 더 어려워질 전망이고 동북아시아 정세도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경험과 경륜이 있고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 안팎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원칙과 신뢰를 가지고서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후보를 지지해서 대한민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토론에 함께한 네 분 고맙습니다. 이번 대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 12월 19일이 아니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됐길 기대합니다. KBS 부산방송총국에서 마련한 18대 대선 토론 부산 여야 정당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